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입니다. 한참 일만 하는 일병 때 여름이었습니다. 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군 생활할 때죠. 장마야 빨리 오거라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역시나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 장마는 비가 너무 심하게 많이 와서 마을이 홍수가 날 정도의 양이 내렸습니다. 홍수 지역도 아닌데 말이죠. 뭐 저야 비가 오면 하는 일이 줄어들어 저야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오니까 산사태 나고 뚝 만들러 가야 되고 오히려 더 개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마을에 홍수가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뭐 하늘이 하는 일이라 어찌 막을 수도 없고 집 떠내려가고 사람 실종되고 가축이니 차들이니 떠내려간 판국의 사람이 살아남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홍수가 심하게 나고 비가 그쳤습니다. 마을을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대 소방관들이 일을 가담했으나 그래도 일손이 딸려 저희도 돕게 됐습니다. 어차피 동네도 작아서 구조대가 소방관이고 소방관이 구조대 일을 할 정도로 작은 동네라 저희 부대도 소방관들과 인사할 정도로 친했습니다. 가끔 모여서 축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다른 건 다 둘째 치고 제일 급한 건 없어진 사람들, 즉 시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땅인지 강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물바다가 돼 있어서 보트를 타고 조를 짜서 시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박병장과 2인 1조가 되어 별 생각 없이 어슬렁거리며 노를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고 4일째 되는 날 똑같은 코스로 작업을 했습니다. 동네가 시골이라 잡초들이 많아서 헤쳐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잡초라고 하기에는 너무 검은 잡초가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보트를 멈추고 점점 가까이 가봤는데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시체도 본 적이 없어서 제 판단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 박 병장에게 말했습니다. 박 병장님, 왜? 제가 지금 시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뭐 헛소리 하지 마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합니다. 어딘데? 제가 그 위치로 노를 저어서 보여주자 박 병장은 잠시 당황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아, 저거 시체 아니야, 가자. 제가 보기에는 시체가 확실합니다. 검은 잡초는 없지 않습니까? 네가 뭘 아냐? 아니라고. 그냥 가자고. 아닙니다. 한번 건져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안다고. 그냥 가자. 그래도 그냥 건져나 보는 게. 내가 가자면 가는 거야, 개새끼야. 박 병장은 갑자기 저에게 큰 소리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냥 건져나 보자는 얘긴데 아니라고 우기면서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야 일병이라 뭔 힘이 있겠습니까? 고참이 가자는데 가야죠. 힘없이 노를 저으면서 작업을 끝내려고 하는데 박 병장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욕해서.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정 찝찝하면 저기 소방관들한테 확인해달라 그래. 평소 괴롭히는데 타고난 박 병장인데 욕한 걸로 미안하다고 말하니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건지 겁먹은 건지 표정도 이상하고 못 볼 걸 본 사람 마냥 표정이 굳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을 복구하는데 도우라는 명을 받고 이동하러 가는 도중에 소방관들이 있었습니다. 박 병장이 담배 한 대 피고 가자고 해서 소방관들과 저희 부대원들 몇 명과 모여 담배 피며 사소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제가 아까 본 시체 같은 검은 잡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그리 심각한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모두들 뭔가 아는 듯이 미심쩍은 표정을 지면서 그러려니 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방관이 위치가 대충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를 설명해줬습니다. 그러자 저도 한시름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리고 각자 이동하고 일을 마치고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고생했다고 뽀글이를 먹을 수 있게 해주더군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자꾸 머릿속에서 떨어져 나갈 듯 말 듯하게 이상한 기분이 든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그 이상한 기분으로 잠을 깨고 역시나 아침부터 수색 작업을 나갔습니다. 다들 같은 현장에 모여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가는데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끼어들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소방관 한 명이 수색 작업 중
실종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소방관분들 얼굴은 다 알아서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 어제 저한테 그 시체 같은 게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던 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담배 폈는데 그분이 실종됐다니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물바다가 난판의 말이 실종이지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 병장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박 병장님 안색이 장난 아닙니다. 야, 너 어제 그거 사람 시체 확실했냐? 그 시체 얼굴 봤냐고. 아니요, 머리카락 같은 것만 보였습니다. 그치,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만 보였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박 병장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박 병장은 5분 정도 생각만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우리 집이 그 점 같은 걸 좀 심하게 믿거든. 우리 고모가 점쟁이고 그래서 우리 집 굿도 많이 하고 그래.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집 앞강에 사람이 자꾸 죽어서 고모가 굿을 한 적이 있었어. 근데 굿이 끝나고 고모가 나한테 말해줬던 게 있는데 뭡니까? 아까 그게? 혹시라도 앞으로 강이나 개울에서 놀 때 사람 시체를 보면 절대 건들지 말라고. 절대 건들지 않으면 시체를 어떻게 꺼냅니까? 그러니깐 시체가 어떻게 죽어있나 먼저 보라고 했거든. 사람 시체는 물속에서 절대 곧게 서질 않아. 일자로 서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깐 사람 시체는 얼굴이 보일 정도는 비틀어져 있거나 옆으로 떠 있거나 그래야 돼. 근데 네가 본 건 머리카락만 보였다며. 예, 그렇습니다. 머리카락만 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물귀신이야. 사람 시체는 그럴 수가 없어. 물귀신은 지상에서 죽은 귀신과 달리 하늘로 못 올라가. 사람들이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 말 그대로야. 자기 자리를 채워놔야 올라간다더라. 그때야 알았습니다. 박 병장은 그 상황에 물귀신인 줄 알고 있었고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건들게 하려고 병신같이 굴던 저를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까지 해서 못 건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병장도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 저한테 바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체 위치를 물어본 소방관이 어제 수색 작업 중 실종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 병장이 제대를 하고 저도 제대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곳은 익사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실종으로 처리되고요. 가끔 여름휴가를 놀러가면 지나가곤 하는데 그때 일이 생각나서 동네분들께 혹시나 하고 물어보면 여전히 익사사고가 나서 몇 번이고 구슬해도 익사사고는 계속 난다고 하더군요. 여담으로 잠수부들의 가장 큰 금기가 서 있는 시신은 건드리지 말라는 건데요. 시신이 서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이유가 합쳐져서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물보다 단위 중량이 작기 때문에 물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일단은 가라앉지요. 하지만 물속에서 몸 안에 완전 물이 차도 머리 쪽은 물이 완전히 안 차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머리 부분은 부력을 받아서 뜨기 때문에 서 있는 자세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신이 서는 건 아니고 살짝 머리가 뜨는 정도지요. 하지만 암초가 많은 바닷속 지형은 파도가 암초로 인해서 휘면서 물속에서 티가 안 나게 계속적으로 회오리가 치기 때문에 파도의 회전에 영향을 받은 시신이 서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지형에선 시신을 혼자서 건지려고 했다간 회오리에 휩쓸려 위험하다고 합니다. 암초 지역은 상당히 위험하지요.